토트넘 생각보다 좀 심각한데요. 지난 주말에 토트넘과 팰리스 경기 보셨죠? 야, 이거 뭐 결과적으로도 0대3 완패지만 내용적으로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토트넘이 무기력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보려고 기다렸단 말이야. A매치 때 내가 토트넘 경기 보려고 막 기다렸는데 이런 분들도 계셨고 안 보는 삽니다 할 정도로 결과와 내용 모두 다 정말 최악의 올 시즌 흐름을 좀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도 심각한데요 라고 했던 거는 비단 이 경기를 통해서 올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실점을 내줬다. 첫 패배를 당했다. 그러면서 순위도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6투넘 됐다. 이것 때문에 그냥 심각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딱 보이냐면 아니 이게 뭐 한두 명 빠진다고 경기가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전술적 한계도 있을 뿐더러 특히나 어떤 게 굉장히 컸냐면 야 손흥민 선수 없으면 이거 진짜 팀 큰일 나겠는데? 이게 그냥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번 팰리스 경기와 같다면은 올 시즌 정말 손흥민 선수 없는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지에서도 분석, 기사들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스탯 하나 좀 보고 가시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나왔던 해리 케인의 기록입니다. 자, BBC MOTD에서 이번에 소개된 스탯인데요. 한번 보세요. 해리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90분을 뛰고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단 하나의 슈팅도 때리지 못한 동시에 단 한 번의 볼 터치도 박스 안에서 하지 못했던 유일한 경기입니다. 이번 팰리스 경기가. 그 전에도 슈팅을 때리지 못한 경기는 종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페널티 박스 상대 안에서 볼 터치를 한 번도 못한 적은 슈팅도 못하고 볼 터치도 못한 이게 동시에 이뤄진 것은 이번 팰리스 경기가 처음이라는 거죠. 심각했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해리케인 뭐야? 토트넘 공격 뭐야? 막 이랬잖아요. 그럼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정말 지난 시즌 득점왕과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움왕을 싹쓸이했던 해리케인이 이 경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해리케인만의 문제일까요? 이 친구 저거 여름에 어디 간다 그러다가 안 되더니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랬나 보네. 심수생수하나 보네. 집중 못하네. 해리케인만의 문제? 개인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돌리면 될까요? 아니면 탄강가가 퇴장당했잖아요. 수비 쪽에 퇴장당해가지고 수적인 열세 속에 있으면 어렵게 싸운 거 아닙니까 후반전을. 그러니까 뭐 좀 힘들 수도 있었겠죠. 뭐 여파가 있죠. 당연히 퇴장당하게 된다면. 하지만 뭐 해리케인의 뭐 그런 심리적인 여파, 탄강가의 퇴장 문제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이번 팰리스와 토트넘의 제가 전체 스탯 슈팅 차이가 9배 차이 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팰리스는 18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단 2개의 슈팅밖에 때리지 못했어요. 9배 차이예요. 이 정도의 차이를 특히나 팰리스는 사실 올 시즌 초반에 프리미어리그에 승리가 없었던 팀이고 토트넘은 3전 전승을 했던 팀인데 이런 팀이 만나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빚어진다고? 이걸 한두 명의 문제로 좀 풀 수 있다고? 그러기 좀 쉽지 않죠. 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의 문제는 일단 한마디만 요약하면 정말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토트넘의 이번 경기에 선발 라인업 포메이션 좀 말씀드릴게요. 옵타 자료입니다. 4-3-1-2 형태로 섰는데요. 손흥민과 베르베인이 이제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최전방을 해리케인하고 루카스 모우라 세워놨고 약간 세컨에 델리 알리 세워놨고요. 미들에 윙크스, 스킵, 호이비에르 그다음에 수비는 레길런, 다이어, 탄강가, 에메르송 로얄 섰고요. 골키퍼는 요리스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봐줄 만한 선수, 그나마 좀 풀어준 선수 누구였냐면 전반전 초반에 루카스 모우라의 전진 드리블 통한 상대 골문 쪽에 접근이 아니면 이거 말고는 토트넘이 어떻게 슈팅 기회를 만든다든지 풀어주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마저도 결국 계속 밀리다가 이제 막 루카스 모우라 말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누가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델리 알리가 세컨에서 앞쪽으로 쭉쭉쭉 뽑아주는 날카로운 전진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와요. 알리가 열심히 뛰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실할 뿐 날카로움은 많이 적었다. 그러면 알리도 패스로도 못 불어줘. 루카스 모우라 전진 드리블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명이 쓴 3미들 그쪽에서 창의적인 패스가 좀 나가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여기도 뭐 답답하죠. 일단 호이비에르하고 스킵은 뭐 사실 전진 드리블을 친다든지 패스를 넣는 선수보다는 끌어주는 선수들이고, 그나마 해줄 선수가 윙크스인데 윙크스는 안 되잖아요. 팽이 아니면은 그냥 좌우로만 하지 앞쪽으로 볼이 안 가니까. 그러면 3미들 쪽에서도 안 가. 알리도 패스 안 돼. 루카스 모우라도 전진 드리블 막혀. 이런 뭐 그러면 해리케인 그냥 고립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풀어주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기대할 게 뭐였냐면 양쪽 풀백이에요. 레길런하고 에메르송 로얄이 올라가서라도 좀 찢어놓고 해리케인에게 공간을 만들어드려 했는데, 야, 근데 에메르송 로얄은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데려와서 이번이 데뷔전이었는데 호되게 좀 당했죠. 자한테 신나게 털리더라고요. 뭐 일단 데뷔전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는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번 팰리스와 경기 때 토트넘이 풀백도 안 돼, 미들도 안 돼, 이선도 안 돼, 전방도 안 돼, 이러니까 딱 막혀버렸던 거죠. 이럴 때 역시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에 있어서 풀릴 수 있는 게 있었겠죠.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역습, 그러니까 누누 감독은 수비하다가 땅 칠 때의 그런 속도감 있는 선수,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선수가 절실했다, 이번 경기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속도로 풀어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해리케인의 고립을 풀려면 해리케인은 저렇게 전방 배치되긴 하지만 박스에서만 싸우는 선수가 아니잖아. 어쨌든 이렇게 밑으로 쪽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측면 쪽으로 돌기도 하기 때문에 나올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짜 9번을 하면 가짜 11번, 가짜 7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전술적인 롤을 소화하는 선수가 없으니 더더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누누 감독의 카운터도 안 돼, 해리케인과의 2대1 연결도 안 돼. 그러니까 딱 막혀서 슈팅을 2개밖에 못 때리는 거고, 유슈팅은 단 1개 때렸습니다. 이마저도 여러분 다 아시죠? 루카스 모우라만 기록한 거야. 어떤 선수도 어떤 스탯 기록을 못했어요. 이거는 우리만의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토트넘 공격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지금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들도 뭐 길게는 안 했지만 잠깐 했던 아그본나우 기억하시죠? 스트라이커 굉장히 빨랐던 이 아그본나우가 이번 경기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코멘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트넘 공격에 아이디어가 없었다, 이번 팰리스 경기에서. 토트넘은 케인이 결장했을 때보다 손흥민이 빠졌을 때 더 큰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토트넘이 해리케인 없이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지만 손흥민 없이 토트넘이 플레이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없을 때 토트넘이 더 막힌다는 거죠.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매우 빈곤해 보였다. 영어로 이제 푸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죠. 루카스 모우라는 막혔고 알리는 열심히 뛰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실속이 없었다. 해리케인은 지쳐 보였다. 맨시티 이적이 무산되면서 심리적인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손흥민 없을 때 다른 선수들도 플레이가 좀 약했고 다 막혀 보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확실히 누누 감독의 스타일로 놓고 보거나 혹은 토트넘의 현재 어떤 선수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이것도 대표팀도 손흥민 선수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 없을 때 이 정도가 된다면 손흥민 선수도 이게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갈 텐데, 무리가 좀 많이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요 한 부분 좀 아쉬워요. 이번 경기에 교체 선수 명단에 은돔벨레와 브라이언 힐이 있었거든요. 브라이언 힐이 사실 이제 그 사이드 쪽에서 그 볼을 갖고 드리블 돌파해가지고 꺾고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왼발잡이 돌파형 공격수인데 힐을 쓰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힐은 지금 피지컬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이 되겠어,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적응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선발이 없습니다. 교체 정도 한 경기만 좀 뛰었는데 그래도 좀 더 힐을 중용을 하면서 전술적인 어떤 회법도 좀 찾아보고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될 수 있는 것도 좀 한번 분산시켜보는 어떤 선택이 어떨까. 힐을 좀 더 써보자, 이런 게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이선이나 허리 쪽에서 볼줄이 안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은돔벨레에게 조금 나눠줘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은돔벨레가 지금 뭐 사실 누누 감독하고는 이렇게 멀어졌다, 전력 외로 지금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 시즌 공식 경기 못 뛰고 있습니다. 은돔벨레가 이번에 명단까지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뭐 이적 시장이 문 닫혔으니까 있는 선수 갖고 쓴다면 앞으로 힐이나 은돔벨레도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쨌든 토트넘에게 손흥민 선수는 진짜 중요하다. 빨리 복귀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당장 다음 주말에 첼시와 경기인데 이대로라고 한다면 이건 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카쿠 하는 거 보셨죠? 와, 무슨 완전 괴물, 오른발 왼발. 이번엔 저 오른발 보고 아주 그냥 지렸는데 딱 가지고 오른발로 때리더라고요. 이런 첼시와 이대로 싸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네요, 올 시즌.